안녕하세요. 대업에서 조선부터 방산 또 에너지 관련된 업종을 담당하는 멘토 황대근입니다. 오늘 중앙 에너비스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실시간 속보가 나와 주었습니다. 사실 제가 다른 영상을 찍다가 긴급히 넘어온 상황인데 이스라엘이 이란의 내부를 타격했다라는 이슈가 나와 주었습니다. 관련된 기사를 살펴보게 되면 미국 관리청에서 이제 기사를 낸 건데 이스라엘이 이란을 미사일로 타격을 했다라는 기사가 나와 줬습니다. 제가 지난 뭐 흥구석유부터 해서 관련된 유가 관련된 종목을 말씀을 드릴 때 이 전쟁이 중장기적으로 이끌어 갈 수밖에 없다고 설명을 드렸는데 현재 이 부분이 우리가 유효하게 작용하고 있다고 파악할 수 있는 거죠. 그에 따라서 현재 중앙 에너비스 같은 경우에도 주가 흐름세를 보게 되면 갑자기 가파르게 상승을 해 주었습니다. 사실 장 초반에 제가 흥구석유 관련된 영상을 진행을 했는데 유가가 변동폭이 적었기 때문에 금일 시장에서는 조금 약세 흐름을 보여주지 않을까라는 예측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장 초반에는 또 그와 맞게끔 이 주가가 계속해서 하락을 해줬기 때문에 오늘은 좀 석유 관련된 종목들이 좀 조용한 흐름세를 보여주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아니다 다를까 전쟁에 대한 리스크가 다시 한번 부각이 되면서 중앙 에너비스 같은 경우에도 금일 한 24%가량 현재 주가 상승의 흐름세를 보여주고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제가 지난 시간에서도 이 환율에 대한 이야기를 설명을 드렸었죠. 이 환율이 상승하게 되면 시장 전반적인 이 위험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 이 공포의 분위기가 되면 이 코스피 코스닥은 하락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상황에서도 유가 관련된 종목들에게 수급이 들어올 확률이 높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현재 이 부분 때문에 중앙 에너비스 주가도 더욱 강하게 상승을 하고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립니다. 어쨌든 현재 주가의 상황은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 건데 뭐 갑작스러운 상황이긴 하지만 중장기적으로 전쟁에 대한 리스크가 계속 되고 있는 거죠. 결국에는 우리가 예상된 시나리오가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장기적으로 봤을 때 공급 제재에 대한 이슈도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이 부분이 앞으로 계속될 수밖에 없는지 자 과연 이 부분이 흐름세가 이어질 수 있는지 관련된 이야기 디테일한 부분 금일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금일 영상도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이스라엘이 이란을 타격을 했습니다. 사실 제가 지난 시간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미국이 이스라엘과 우방국이라고 설명을 드렸죠. 때문에 미국을 이란이 제재하겠다라는 기사가 계속해서 쏟아져 나왔습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은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맘 놓고 공격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미국을 믿고. 그래서 제가 당시 어떤 말씀을 드렸냐면 이러한 방향성이 계속된다라고 하면은 과연 누가 미국을 신뢰할 수 있을까? 자,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현재 이스라엘은 뭐 미국 신경도 안 쓰고 이란을 공격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미국의 처신이 좀 중요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전일 유가의 변동폭을 봤을 때는 뭐 그렇게 큰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특별한 이슈도 없었고 그래서 장 초반에는 크게 뭐 유가 관련된 종목들의 움직임이 나타나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드렸는데 이 장 중반에 이제 시작이 되면서 이스라엘 이란 이 전쟁에 대한 리스크가 다시 한번 부각이 되면서 현재 중앙 에너비스의 주가 흐름세도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어쨌든 지금까지 유가는 고공행진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전반적으로 다 전쟁에 대한 리스크가 부각이 되면서 유가가 상승해주고 있는데 23년 하반기 같은 경우에는 후티 반군의 공격이 있었죠. 그리고 우크라이나 러시아 정유소 공격도 있었고 또 최근에는 이스라엘 이란 영사관 공격하면서 지금까지 계속 전쟁 리스크가 부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에 따라서 금일 중앙 에너비스 같은 경우에도 주가의 강한 상승폭을 보여주었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이러한 부분이 과연 중장기적으로 이어갈 수 있을지, 자, 이 부분을 제가 금일 영상을 통해서 제대로 말씀을 드릴 예정이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중장기적으로 갈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서 확률이 높은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공급에 대한 이유인데 이 베네수엘라에 대한 석유를 제재하겠다라는 이슈가 나와주고 있습니다. 뭐 베네수엘라도 이란 정도는 아닐지라도 대표적인 석유 산유국이죠. 이 산유국에 대한 공급을 차지를 시키게 되면 유가는 당연히 상승 모멘텀이 계속해서 나와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넘어가서 제가 관점을 어떤 관점을 드렸냐면 이스라엘과 이란의 전쟁이 계속될 수밖에 없다. 우선 1차적으로 이스라엘이 공격을 했고 이란이 반격하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이 부분이 단기적으로 끝날 모멘텀은 아니다. 왜냐하면 미국의 대선을 앞두고 이 전쟁에 대한 리스크를 부각을 시키면서 지지율을 끌어올릴 확률이 높다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현재 이 부분이 계속해서 가시화가 되고 있고 맞아떨어져 가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어쨌든 이란 옆에 뭐 이라크부터 쿠웨이트 그리고 아까 우리가 살펴봤듯이 이 베네수엘라를 다시 한번 제재하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와주기 때문에 공급 차질이 생길 확률이 높아지는 거죠. 그렇게 되면 전반적으로 유가 상승 모멘텀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고 뭐 다시 한번 이 얘기가 나왔으니까 하는 얘기인데 뭐 미국이 이란을 제재한다라는 얘기가 나왔었죠. 경제 제재를 한다는 이야기가 나왔는데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스라엘이 이란을 맘 놓고 공격하고 있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지 않나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중장기적으로 이어지게 되면 유가 관련된 종목들은 계속해서 수혜를 입을 수밖에 없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자, 이제는 수요 관점에서 가져왔습니다. 지난 시간부터 제가 어떤 말씀 드렸냐? 뭐 단기적인 변동성, 뭐 하루 이틀에 대한 변동성은 존재할 수 있지만 이 중장기적인 흐름세는 견조할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현재 예측치를 보게 되면 48.59, 실제가 50.3인데 이 PMI 지표가 높게 나와줬죠. 그만큼 수요가 탄탄할 것이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 제조업에 대한 경계가 살아나게 되면 당연히 기름에 대한 수요는 증가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유가는 중장기적으로 상승 모멘텀이 더 강하게 존재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고 또 중국의 제조업 지표가 나와 있습니다. 예측치가 50.1이고 실제가 50.8을 기록을 해줬는데 굉장히 높은 수준을 기록을 해주었죠. 그렇기 때문에 중장기적인 흐름세가 계속해서 이어져 가고 있다. 우리가 예상했던 방향성이 맞아떨어져 가고 있다는 점 눈으로 지금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우려를 했던 점이 바로 EU가 이란을 추가 제재하겠다라는 이슈였습니다. 뭐 EU 입장에서는 제재할 만하죠. 바로 밑에 호르무즈 해협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없어지면 유럽과 아시아를 잇는 항로 자체가 없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유는 당연히 이란과 이스라엘을 제재할 확률이 높아졌다. 그래서 전일과 이 전일 이 거래일 동안 유가가 이렇게 변동성이 없던 모습을 보여주거나 하락했던 모습을 보여줬던 이유 자체가 바로 이 부분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스라엘 편에서 이란만 현재 제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때문에 이스라엘이 현재 공격을 해주면서 현재 유가가 상승하고 있다. 때문에 중앙 에너비스 같은 경우에도 한 24% 현재 주가가 상승해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 부분은 제가 단기적인, 중장기적인 리스크적인 측면으로 우리가 알아가야 된다는 점에서 가져온 건데, 유류세 인하를 하게 되면 고유가에 따라서 주가가 상승하더라도 이 단기적으로 혹은 중장기적으로 주가의 조정세를 보여줬던 구간이 존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유류세 인하가 어떻게 될지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데 제가 이 부분도 어떻게 설명을 드렸냐면 이 유가가 이 상승해서 유가에 대한 뭐 전쟁에 대한 리스크가 더 강하게 부각이 된다라고 하면은 이 유류세 인하를 한다라는 이슈가 나와주더라도 이 부분을 무마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설명을 드렸죠. 그래서 현재 이 구간이 정확하게 맞아 떨어져 가고 있습니다. 이 전쟁에 대한 리스크가 실시간으로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뭐 유류세 관련된 이슈가 나와주더라도 이 부분을 무마하고 주가가 상승해주고 있는 타이밍입니다. 이제 가격적인 측면을 알아보려고 하는데 뭐 현재 중앙 에너비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가격이 상승해주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 정고점 구간을 먼저 돌파를 해주는 게 유의미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당시 시간대를 보게 되면 2023년 하반기의 모습인데 이 구간을 먼저 돌파를 해주면 이 상방에 대한 모멘텀은 더 강하게 열려있기 때문에 현재 구간에서는 이 정고점 구간의 돌파 여부가 중요하다. 자, 이렇게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단기적인 이슈 말고 중장기적으로 또 얼마나 갈 수 있는가 이 부분을 살펴봐야 되는데 이 정치적인 이유를 제가 계속 강조드리고 있습니다. 이 7, 8월 전당대회이기 때문에 그 전에 지금과 같은 미사일 공격이나 뭐 이란을 제재하겠다, 뭐 이스라엘과 이란의 갈등이 부각이 된다 이런 기사가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면 관련된 수혜주로서 이 중앙 에너비스가 주가가 상승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뭐 유류세 관련된 기사가 나올 수도 있겠지만 전쟁 리스크가 더 강하게 부각이 되면 이 부분을 무마하고 상승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자, 이상으로 중앙 에너비스에 대한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